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찍는데 큰 힘이 되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항생제가 오남용이 되는 상황,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내 몸을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3분 약사 노약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항생제와 항생제의 오남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릴 배경 지식이 있는데요. 일단 이 항생제가 뭐냐를 먼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감염이 돼서 질환을 일으키는 그 인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균, 박테리아라고도 하죠. 그리고 곰팡이, 진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도 이 요인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독소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에 해당되겠죠.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특히 이 처음 제가 설명드린 세균, 박테리아를 무력화시켜서 우리 몸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의약품을 보고 바로 항생제라고 합니다. 항생제 중에서도 특히 경구로 복용하는 항생제는 전부 다 전문의약품이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의약품으로서 항생제를 관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서 내성균들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가장 크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생제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하나의 종류이냐, 이걸 여러분들과 추가로 알아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생제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쓰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걸 좀 더 다른 각도로 살펴보자면 항생제를 쓰는 경우는 바로 세균 감염으로 인한 거라고 제가 설명을 앞서 드렸는데요. 이 세균의 종류가 한 가지 종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균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를 들면 각막의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 혹은 상기도의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 폐의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 방광의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 여성의 질의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세균들을 각각을 타겟화해서 만든 게 바로 항생제이기 때문에 항생제도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질환에 따라서, 그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또한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항생제가 전부 다 다르게 처방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항생제가 오남용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요인으로 항생제가 오남용이 되는 상황이 있고요. 간접적인 요인으로 항생제가 오남용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항생제가 처방되지 않아도 되는 질환에 항생제가 처방이 돼서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들이 일부 통계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잘못된 의료 행위에만 기인한다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의료 시스템과 혹은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항생제가 잘못 처방이 돼서, 항생제가 과하게 처방이 돼서 여러분들께 투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생제를 일주일분을 처방을 내주셨어요. 그렇지만 한 3일만 드시고 증상이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해서 복용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바로 항생제의 오남용으로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대표적으로 내성이 발생되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직접적인 항생제 오남용 되는 상황 세 번째,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목이 아파서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 남은 항생제를 가지고 방광염에 사용해버리는 경우죠. 앞서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항생제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항생제는 매 한 가지인 줄 알고 목이 아파서 처방받은 항생제를 방광에 써도 된다라고 잘못 판단을 해서 환자 스스로 그 질환에 자가치료를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항생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항생제 내성에 대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생제가 오남용이 되는 직접적인 상황들을 여러분들과 알아봤고요. 간접적인 상황들도 있어요. 내가 미처 알진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항생제가 오남용이 되는 상황.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항생제를 과다 사용한 닭고기 혹은 어류를 우리가 음식으로서 섭취를 했는데 그 안에 항생제가 농축이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남용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항생제를 섭취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먹거리에 대한 건강식품 제품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을 때에도 그 원료에 있어서 항생제 오염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꼭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주제 항생제와 오남용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